녹화를 아무리 뜨고 아무리 안 올려줘도 누구 하나 올려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개인 소장용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뭐 할 거냐면 독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관련된 독립 시행의 문제들을 풀겠습니다. 그 독립을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살짝 풀었는데 뭐가 독립이라고 했었지? 얘들아? 알았어 말? 뭐가 독립이야? 서로 영향을 받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나는 거랑 B 사건이 일어나는 거랑 관련이 없는 거, 그지? 근데 이렇게만 표현하면 마치 뭐처럼 느껴진다? 배반 사건하고 혼동해서 느껴진다. 배반 사건은 뭐가 핵심이었어? 교가 없는. 그렇지. 공통된 사건이 없는 게 배반 사건이었는데 독립을 잘못 말하면 그렇게 느껴져서 한다. 그리고 독립을 얘기할 때, 독립 문제를 풀 때는 우리 문제를 쫙 읽어보고 둘이 좀 다른데? 결이 다른데? 독립적이야. 이렇게 감성 추리를 하시면 안 된다. 알겠지? 그게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독립이라고 하는 건 어떤 A 사건하고 B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쓰는 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B가 먼저 나왔는데 어떤 B 사건을 보는데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이게 우리 조건부 확률이었지, 그치? 근데 봐봐,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보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영향을 아까 주고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나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나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게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인 상황이야. 보여요? 이해 가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그냥 B 사건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으면 A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전개를 하나 해보면 우리 조건부 확률 구하는 방식을 알고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P 이거 A분의 A분의 P A, B. A 그 B 두 사건 확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PB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식을 아래식으로? 선생님 뭐 했어요? 양변에 누구를 곱했어? P, A 사건의 확률을 곱했지?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요 식으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죠? 독립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문제를 읽고 문장을 읽고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을 곱한 것과 같아지면 그때 얘네들은 독립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독립을 얘기했는데 독립만 있는 게 아니라 독립이 아닌 것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독립인 게 있으면 독립이 아닌 사건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뭐도 있어요? 네, 종속되었다. 종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단어는 이름이 뭐가 돼요? 독립과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A하고 B하고 관련이 없다면 얘들아 이것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누가 일어났을 때 누가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면 얘는 뭐하고 똑같을까? PA 곱하기 얘가요? A가 일어나요. 얘가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P. A. 그렇지.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나 안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나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A 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일 뿐이야. B가 먼저 일어나도 의미 없어. 영향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식을 써보면 P 이번에는 뭐분해? B분해 B A 이렇게 써지고 이게 지금 PA랑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양변에다가 뭘 곱하면? PB를 곱하면 이렇게 씩 넘어가는 거 보이죠? 별식으로. 그래서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A 사건하고 B 사건이 서로 독립이잖아, 그지? 그러면 세트 메뉴처럼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미 말로 표현한 적이 있어. 뭐라고 했냐면 야 A 사건은 B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상관없이 독립적이야. 영향을 받지 않아. 이런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누구도 독립이냐면 A하고 B의 여사건도 독립이야. 왜냐면 A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해가지? 그럼 그렇게 말로 따지면 B 사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A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상관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의 여사건과 누구도 독립이에요? 네, B. 요 세트도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면 서로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얘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요거 두 개 다. 여기까지. 전부 다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독립이다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면 얘만 독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밑에 이렇게 세트 메뉴들이 각각 이렇게 세트가 독립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다 독립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여줄 거냐면 저것이 된다는 거. 지금 A, B가 독립일 때는 요식이 나온다는 걸 지금 위에서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내려와서 보여준 거고, 선생님이 지금은 뭘 보여줄 거냐면 저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 A의 여사건과 B도 정말 독립이 되는가 그 얘기를 한번 증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A 사건하고요 B 사건은 독립입니다. 이걸 전제로 깔아요. 얘네들은 독립이야. 전제 조건 얘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요식을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뭐뭐이면 뭐뭐이다야. 지금 뭐야? A,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이게 A, B가 독립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쓸 수 있는 조건이고, 그때 선생님이 보여주어야 하는 거. 선생님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 무엇이다? A의 여사건과 누구? B가 독립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뭘로 체크한다?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완성된 식이 아니라 정말 이게 이렇게 될까? 지금 이게 궁금한 상황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보여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좌변을 데리고 올게요. 좌변이 얘예요. P. A, 여기 P.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개를 쭉 해서 우변이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여기 A, 교 B라고 되어 있는 얘 있잖아. 이게 얘들아, 어차피 사건은 집합의 어떤 의미를 그냥 가져다가 써도 돼서 그러는데, A여 교 B라고 하면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됐을 때 어디를 말하는 거야? 색칠을 해보면 저거 어디를 말하는 거야? 사실 너네 그냥 바로 볼 수 있어. 뭐야? 이거 비교 A의 여잖아.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야? 그치? B 차집합 A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1학년 집합 이래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 색칠하면 어디를 색칠해야 돼? 순수. 그렇지. 순수 B 요 부분 색칠하는 거지. 그치?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럼 얘는 순수 B니까 B 집합에서 빼자. 누구를 빼면 돼? 알맹이 A 교 B. 왜 하필 그거 뺐어? 그럼 이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치? 이용할 수 있는 거 이용하려고. 어떻게 이용해요? 옆으로 쭉 갈게요. B에서 자, A, B는 이미 독립인 걸 전제로 깔고 시작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를 써먹어도 되는 식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A 교 B 대신 쟤를 갖고 오는 거야. P, A, P, B. 얘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PB가 모든 항에 다 있잖아. 묶어도 되지? 이렇게 묶었죠. 그러면 P, B 묶고 나면 뭐가 돼요? 1-P에 A. 요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체에서 A의 확률을 뺀 거지.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지? A의 여자. 그래, 맞아요.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A의 여집합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곱으로 표현을 했죠.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거죠. 그치? 그래서 짜잔, 우변 나옴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보입니까? 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왔어. 응? 여기까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다고? 근데 또 들었어? 저번에는 우변을 했으니까 이번에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충격 사건. 난 안 하는 줄 알고. 복습한 줄 알고. 복습인 줄 알았어? 잘했어. 복습하면 됐어. 멀리지. 너희들 깜짝 놀랐겠다. 어쩜 저렇게 지난번하고 똑같이 수업하니? 이러면서. 농담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해요. 농담을 별로 하지도 않지.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변에서 먼저 갔어? 이번에 좌변으로 보여드렸어. 거꾸로 가면 우변이지. 이렇게 가면. 그래서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선생님이 체크 표시한 세 번째를 했는데 두 번째나 네 번째는 누가 하면 좋겠다? 너희 너네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발표를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그냥 수식 써가지고 보여주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표예요. 뭐 그냥 연습 문제 하나 푸는 것도 중요한데 증명을 하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서 증명을 쭉 해서 논리적으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다. 교과서 갑시다. 그러면 교과서 문제 풀면 돼요. 진짜 교과서 문제 풀면 되네. 민준이가 아까 내가 오늘 어디 하니? 그랬을 때 민준이가 오늘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아직 거기 아닐걸? 그러면서 지금 앞에 한 거야. 얘가 수업장에 신뢰가 없다. 얘 맞는 말을 했다니 이런. 원칙에서 있는 나는 그냥 이렇게 앞에 썰밥 풀다가 한 줄 알았어. 다른 말 그래가지고. 웃기다. 그래서 여기 생각철기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빨간 공, 파란 공 들어있죠.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앞에 조건부 확률 자 이제 우리 친구는 또 이제 눈 감고 명상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현진이지 현진이. 눈 떠야 돼, 눈 떠야 돼. 명상 금지. 현진이 너 아니야? 맞지? 왜 맞지? 현진이 불렀는데 뒤를 쳐다봐. 선생님 이름 잘못 말할 줄 알았잖아. 선생님 되게 이름 잘못 말할 때 많아가지고 신경 쓴단 말이야. 졸면 안 돼. 아이고. 자, 뭐 오늘 한번 풀어 쭉. 문제도 풀고 몸도 풀고. 그래 다 풀어. 선생님 머리도 풀었잖아요. 쭉쭉 몸을 늘리세요. 썰도 풀어요. 선생님 제일 못하는 거 썰 푸는 거. 선생님 어차피 썰을 못 풀어. 선생님은 사람이 원병호 쌤 썰을 풀죠. 선생님 재밌게 얘기할 때 되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나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워. 나 평소에 진짜 웃기거든. 3학년실은 나 때문에 웃어 맨날. 진짜. 조용한 3학년실에 재간둥이야 내가. 아니야 우리 막 맨날 왁자지 거라는데 학생 있을 때만 조용한 척 하는 거야. 근데 소리 딱 들으면 조용했어. 수업할 때는 못 웃기겠어. 선생님이 오죽하면 너네들한테 뭔가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있어. 선생님이 중앙고 처음 올 때 그 전까지 여학교에밖에 안 있었거든. 중앙고를 처음 오잖아.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여학교에만 한 5년 막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여기 올 때 어떡해 나는 얘네들 어떡하면 좋아. 심지어 선생님은 고등학교도 영어로 졸업했잖아. 그러니까 남고는 도대체 어떤 곳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내 동생한테 야 그 마제자루 그 걸레 있지? 그거 부러뜨려가지고 하는 방법 좀 알려줘. 막 이런 거. 그거 부러뜨려가지고 애들한테 무서움을 보여주고 그런 거 내가 농담했는데 그래서 얘네들하고는 내가 공통 분모가 너무 없는 거야. 뭐 얘기해도 서로 통하는 게 별로 없잖아. 물론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이제 겁이 나서 없어. 근데 마침 선생님이 중앙고 오는 해에 오기로 한 해에 그때 그 시험 보고 이제 합격했습니다 하고 나서 여행을 스페인으로 갈 일을 있었어. 스페인으로 여행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어. 그래서 거기 갈 때 일부러 문화 체험 겸 일부러 뭘 보러 갔겠어? 바르셀로나를 갔으니까. 그치, 캄프누로 가가지고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러 간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메시를 앞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서 봤어요. 그 선생님 그때 메시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얼마나 그 축구를 잘 알고 국대 축구는 가끔 봤지 A매치는. 근데 다른 걸 잘 몰랐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메시가 수염 이렇게 길렀을 때야. 되게 오래전이지? 되게 오래전에 메시 이렇게 수염 길렀을 때 메시가 유명한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얼굴을 몰라. 그냥 가가지고 얼굴을 알아야 저게 메시인지 알잖아. 여기 써있는 등판에 이름은 써있지만. 그래서 가기 전에 메시 검색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찾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표도 내가 직접 다 예매해가지고 가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뭐 대리구매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티켓팅에 참전해서 가는데 티켓팅을 할 때도 메시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기 포지션이 있지. 그러면 공격하든 수비하든 할 때 주로 잘 오는 자리들이 있잖아. 거기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막 또 경기 영상, 하이라이트 경기 영상을 보면서 아 얘는 주로 이쪽에 있구나, 이쪽 방향으로 공격할 때 이쪽이고 저쪽 방향으로 공격할 때 이쪽이구나, 내가 예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니까 아 여기 이쪽에서 내가 무조건 표를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러 갔죠.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아는 사람 메시 하나. 그래갖고는 딱 경기장에 갔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경기하는 상대편이 안 유명한 팀이야. 나 갑자기 레가네스 팀이나 레가네스인가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의 팀이었어. 그게 라리가 경기였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메시밖에 왜 누가 자? 누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친구가 있어? 누가 뭐 왜 자꾸 뒤를 쳐다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러 가서 갔지. 메시밖에 모르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를 들고 메시를 찍어 갔어. 그래갖고 갔더니 그때 또 마침 약팀하고 붙을 때는 원래 주전들이 안 나오지. 그지? 아 웃지 마. 선생님 끝내주는 경기 보고 왔어. 근데 그 전 경기에 FC 바르셀로나가 그 파리 생제르맹한테 4대0인가로 지고 온 거야. 그럼 그 다음 경기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되니까 주전 전부 다 출전. 심지어 메시 풀타임 출전. 그때 메시랑 누가 있었냐면 네이마르가 있었고 수아레즈가 있었어. 그 시절이야. 3명 다 풀타임 출전. 이야, 씨, 내가 이 경기를 보고 왔어요. 그래갖고 메시가 이렇게, 메시 진짜 작아. 정말 작아. 진짜 작아. 왜냐면 옆에 애들이 더 크니까 더 작아 보여. 진짜 작아. 진짜 작은데, 그리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 아저씨들, 막 그 바르셀로나 사는 아저씨들도 맨날 자주 오는 경기장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동양 여자애가 혼자 와서 대포를 들고 와서 막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옆에 아저씨가 너 쟤가 누군지는 알고 찍냐 막 이러고서 놀렸단 말이야. 그래서 메시 막 이러고 그러고 찍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메시를 엄청 사랑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 좋아했던 게 네이마르, 아직 파리 생제르맹 가기 전이니까 네이마르 거의 막 국민 남동생이야 그때.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서 막 끙끙 앓아. 메시 막 그러고 여기서 네이마르 막 이러면서 불러 막. 그때 그래서 누구를 알았냐면 네이마르를 알게 됐어. 처음엔 메시밖에 몰랐는데 네이마르를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메시만 막 찍다가 쟤도 유명한 애야? 한 2번 찍어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는데 메시 진짜 작다 그랬잖아. 손흥민도 비슷할 거야. 손흥민도 비슷했어. 계속 불러. 막 메시 옆에서 다 불러. 한번 쳐다봐 달라고. 왜냐면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공격하거나 뭐 공이 좀 올 것 같아서 걔네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불러. 그러면 절대 이렇게 안 돌아봐줘. 그냥 슬쩍 뒤로 한 2번 와. 그 정도만 해줘. 막 좋아가지고 막 불러. 그러다 뭐 하다가 싹 한번 더러워지고 싹 하고.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그리고 진짜 쬐끄맣다 그랬잖아. 근데 금방 공이 있는 데 있어. 사람이 쓸데없이 안 움직여. 필요할 때만 움직여. 그래갖고 필요한 순간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오 이거 진짜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다 와서 그때 찍은 사진이나 영상 진짜 많아. 나중에 언젠가 내가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아마 나중에 진도 다 빼고 나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오고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중앙고 왔잖아. 애들한테 얘들아 이것 좀 볼래?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때는 이제 바로 본 경기니까 엄청 애들이 크게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몇 년 후 파리 여행을 갑니다. 선생님 파리를 어릴 때 한번 가고 한참 안 갔다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가는데, 그때는 이제 어디에 갔을까요? 재미를 붙이지 않았겠어요? 파리 생제르맹을 또 보러 갔죠. 그래서 근데 나를 위해서 네이마르가 이적을 했네? 사실 생각도 안 했는데 얘가 왜 거기가 있는 거야? 이거 쟤 왜 여기 있니? 막 이러면서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있던 그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어디에 갔겠어요? 한국인이라면 가야 하는 곳 어디에? 영국, 런던. 흥민이 보러 가야죠. 사람들이 말이야. 토트넘 보러 가야 돼. 이렇게 외국에 우리나라 선수가 뛸 때 가야 돼. 사실 선생님은 다른 선수들도 보고 싶은데 너무 외진돼 있는 선수들은 내가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때 아무튼 런던 여행이어가지고
예, 흥민이 경기를 보러 갔죠. 그래서 2경기 보고 왔습니다. 한 경기가 누구였지? 포트버스랑 했나? 포츠버스? 거기랑 한 거 한 경기. 그거는 첫 번째 줄에서 봤어요. 그래서 흥민이가 내 앞에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몸 푸는 그 자리 앞에서 봤고, 2번째 경기는 아스날전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 시간은 저희 티켓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성 3층. 근데도 잘 보이더라. 하나님성에 가가지고 위에서 거기 가가지고 보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흥민이의 슬픈 시절. 마스크 쓰고 있었을 때. 그래서 포츠버스 경기는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벗은 첫 경기가 아스날 경기였어. 둘 다 보고 왔어요, 여러분. 마스크 쓴 버전과 안 쓴 버전. 근데 그 파리 생제르맹까지는 카메라 소지가 가능한데 토트넘부터는 카메라 소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나의 배포를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져갔으면 진짜 흥민이 거의 그 사생팬 수준으로 찍어올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핸드폰 카메라는 찍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여기에 있나? 핸드폰 들고 카메라를 지금. 그게 이렇게 크잖아. 부피가 크고 말이잖아. 거기 테러 때문에 엄청 가방 검사를 많이 해.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아예 반입 금지를 시킨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사진을 찍지만 초상권이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게 물건이 너무 험악하게 생겨서 그 안에다 폭탄을 넣어갖고 와도 모르잖아. 카메라 렌즈 비워가지고, 그지? 그래서 아마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 있죠? 23년. 아, 네, 있네요.